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중국 딥시크의 등장이 세계 인공지능 생태계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딥시크가 인공지능 혁신을 가속화할 거란 기대가 커졌지만 그 한켠에선 데이터 무단 사용과 같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관련 내용 국제경제부 이윤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딥시크가 공개된 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그동안 한 미국 기술주들 충격이 컸습니다. 네, 이게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딥시크는 지난달 20일 오픈소스 AI 모델 딥시크 R1을 출시하면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 제품은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 오픈 AI가 작년 9월 출시한 추론 AI 모델 O1보다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딥시크 측은 모델 훈련에 엔비디아의 저사양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사용했으며 $600 미만의 비용이 들었다고 밝혀 미국 AI 업계와 월가를 놀래게 했습니다. 네네. 말 그대로 가성비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네네. 딥시크의 AI 모델은 미국 AI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기술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강조하며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주도하고 있던 AI 산업의 기존 투자 패러다임을 뒤흔들었습니다. 네. 이에 기술주 매도세가 일어나며 AI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네. 예컨대 지난달 27일 엔비디아 주가는 약 17% 급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6천억 달러가 증발했으며 시총 순위도 1위에서 밀려났습니다. 네. 그 외에도 브로드컴 주가는 17%, 오라클 13%,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12% 등 두 자릿수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예. 이들 주가는 지금도 회복을 못하면서 좀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뭐 그야말로 딥시크라는 매기가 일단 느슨해진 미국 인공지능 산업에 뭐 어떤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인데요. 네. 이 딥시크의 R1 개발에는 약 2,000개의 중국용 엔비디아 AI 가속기 H800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 H800에는 그 최신 제품인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아닌 3세대 또는 4세대가 탑재됐습니다. 예. 이는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 개의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한 해 동안 투자하는 비용과 사용하는 반도체 개수를 비교하면 10%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죠. 그 AI 모델 개발에서 고성능 GPU가 필수적이다 보니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네. 이 딥시크의 저렴한 AI 모델 개발 방식이 확산하면 네. 비싼 AI 반도체의 필요성이 낮아져 엔비디아의 매출과 순이익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가성비 AI 모델의 등장으로 그동안 미국 빅테크의 투자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일각에서는 이 그 딥시크가 밝힌 600만 달러의 개발비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그 반도체 연구 컨설팅 업체 세미 애널리시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요. 딥시크 하드웨어 지출이 그 사측이 밝힌 560만 달러의 90배에 달하는 5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유로는 그 모델 훈련을 위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려면 상당한 분량의 컴퓨팅이 필요한데 네. 딥시크 자체 보고서에는 이 비용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개발 비용 관련해서 뭐 더 검증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데 기존 인공지능 선도 업체들 입장에서 뭐 당연히 걱정이 많아졌겠지만 이 장기적으로 보면 산업 전체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AI 업계에서는 그 딥시크를 종결자보다는 혁신 촉매제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성비의 딥시크지만 챗 GPT와 그 구글의 제미나이 등 종전 AI 모델들을 전부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딥시크는 누구나 무료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오픈소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데이터를 인터넷에 공개해 누구나 이를 가져가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거나 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오픈소스 AI는 챗 GPT나 제미나이 등 폐쇄형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데요. 네. 이 오픈소스와 폐쇄형은 시장에서 서로 대체하지 않으면서 나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 운영 체계에서 오픈소스 리눅스와 폐쇄형 윈도우가 함께 전체 시장을 키워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죠. 네네. 이러다 보니 팻 겔싱어 전 인텔 CEO는 컴퓨팅은 기체 법칙을 따른다며 컴퓨팅을 극적으로 저렴하게 만들면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AI 업계에서는 챗 GPT의 O1에 맞먹을 정도의 실력을 지닌 딥시크가 오픈소스로 풀리며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AI 투자와 관련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촉매자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알고리즘과 광화 학습 심화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AI 모델의 범용화로 인해 다양한 산업에서 응용 및 맞춤형 AI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딥시크는 개발과 운영에서 GPU 등 정사 자원을 종전 AI보다 훨씬 적게 소모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AI 모델이 개선되고 가격이 낮아지면 AI 도입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AI 기술의 비용 절감이 소프트웨어 업종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세일즈포스, 어도비, 서비스나우 등 미국 중시 종목들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밖에도 AI라는 이 큰 흐름은 변화가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전력주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을 뭐 개발하는데도 비용이 적게 들어갔지만 이걸 활용해서 운용을 하는데도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그리고 설명이군요. 다른 전반적인 사업으로 그 AI가 더욱더 속도 있게 확산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딥시크가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이유가 지금 중국이 그 수많은 미국 규제들을 뚫어내고 결국은 이 첨단 인공지능을 구현해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가 되레 중국의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약 2년 전부터 엔비디아 등의 그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네네. 실제로 딥시크 창립자 량원펑도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도 든든한 뒷배가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부터 AI까지 기술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네. 장학금과 연구 보조금을 제공하고 산학 협력을 장려하는 등 AI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그렇죠. 내부에서 그 내실을 키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딥시크의 경우에도 R&D 인력은 139명에 불과한데요. 이 창립자인 량원펑을 포함해 대부분 중국 명문대학 출신인 국내파들입니다. 그래서 량원펑은 AI 스타트업 문샷 AI를 세운 칭화대 출신 양지린과 네. 미국 MIT 교수로 있는 허카이민과 함께 중국 3대 AI 영웅으로 불리고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 지금 뭐 제2, 뭐 제3의 딥시크도 나오겠죠. 네, 그래서 주목을 또 받고 있는 기업들이요. 딥시크에 이어서 그 문샷 AI가 개발한 키미 K 1.5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미국 AI 기업 엔솔로픽의 클로드 3.5 소넷을 뛰어넘는 추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지프 AI와 미니맥스 그리고 바이찬 AI 등이 AI 관련 중국 주요 스타트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 IT 대기업들도 이들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문샷 AI는 설립 후 1년 만에 알리바바 그룹으로부터 1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네. EU 텐센트에서도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프와 미니맥스, 바이창 등도 알리바바와 텐센트로부터 자금을 수혈했고요. 네, 우리 기업들도 좀 보고 배워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딥시크 관련해서 논란도 적지 않은데 지금 개인정보 유출 문제 때문에 딥시크 이용을 아예 차단해버린 나라들이 있다고요. 예, 이게 이제 전 세계 기업과 정부 기관들은 자국 내 개인정보 및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딥시크 접속 차단에 하나둘 좀 나서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그 이탈리아에서는 개인정보 사용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딥시크 사용을 차단했으며 네덜란드 당국은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사용에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딥시크를 국가안보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독일 당국 역시 딥시크 앱 규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 가까운 대만도 딥시크의 AI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중국 정부로 데이터가 유출돼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일본도 딥시크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리에 중국 법령이 적용된다며 주의를 요했고요. 네네. 호주 정부는 모든 정부 사용 기기 시스템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딥시크 측에서 뭐 당연히 그런 거 없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보면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서는요. 네네. AI 모델 학습 등을 위해 사용자의 생년월일과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을 수집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또한 이용자들이 입력한 키보드 패턴, 오디오 파일, 채팅 기록과 같은 다른 콘텐츠를 수집하고 회사 재량에 따라 해당 정보를 법 집행기관 및 공공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그 딥시크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중국에 있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한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에 대한 각국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딥시크가 또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 다른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고요. 예,
이제 결국 기존 AI 질서의 파문을 일으킨 만큼 디스크는 강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및 AI 총책임자는 딥시크가 오픈 AI의 독점 모델을 이용해 기술을 개발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며 지식재산권 침해 의혹을 제기했고요. 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딥시크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오픈 AI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 매체는 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딥시크의 그 답변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딥시크는 우리는 밥을 세워가며 직접 문제를 풀었다면서 AI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 아니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